안녕하세요, 커디터입니다. 인생 커피를 뜻하는 의미의 갓샷이란 단어를 아시나요? 바리스타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커피 일을 시작하게 되지만 갓샷을 통해 커피에 입문하게 되는 바리스타들도 정말 많습니다. 바리스타에게 듣는 갓샷 이야기, 갓샷 릴레이, 로투스 커피의 권현정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대표님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로투스 랩을 운영하고 있고 그 로투스 로스팅 랩의 그 약간 바지 사장을 겸하고 있는 예, 권현정입니다. 리사라고 닉네임 리사라고 불리고요. 리사 이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로투스 랩을 오픈하시기까지의 이야기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S로 시작하는 되게 큰 회사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시작했어요. 네. 거기는 승진 단계가 쭉쭉쭉쭉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마침 대표님이 한국 대표님에서 한국계 미국인 대표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로컬 음료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때 예를 들어 문경 오미자 피지오라던가 이런 로컬 음료를 개발하고 이런 일에 오히려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약간 의미가 없어졌어요. 내가 이 회사에서 이렇게 일하는 의미가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가게를 차리고 나 같았던 바리스타들에게 좀 저가의 세미나 같은 거 오픈해주고 싶다. 동아리 모임이라도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로투스 랩을 명동에 오픈하게 된 겁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인데요. 대표님의 갓샷은 어떤 건가요? 저 사실은 너무 창피한데 사실은 제가 내린 샷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창피한데 사실은 그 생두가 너무너무 귀한 생두여서 2kg밖에 못 산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거를 바리스타잖아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로 꼭 팔고 싶은 거예요. 브루잉으로 1kg 500g을 팔고 에스프레소용으로 내가 250g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거여서 에스프레소를 QC를 못 봤어요. 그러고 그 에스프레소를 나가는데 향만 맡은 거죠. 근데 크리스마스가 되고 그 생두를 수입하신 그 커피미어 김동환 대표님이 20g 갖고 오신 거예요. 이걸로 좀 내려서 같이 먹어보자. 바리스타한테 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서로. 그러면서 그 커피를 마셨는데 그게 에스메랄다의 니도거든요. 니도 커피라고 정말 극소량 생산됐었고 그해 13kg가 생산된 그 커피였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리스타의 스킬이나 내가 내려서가 아니라 그냥 그 때루와와 그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서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매장을 오픈하여 선생님과 단 둘이 마시는 커피였어서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시는 사람과 있어서도 정말 좋았고 그리고 그 커피 자체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커피 자체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누가 내렸어도 정말 베스트 컵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딱 말씀하실 때 대표님 표정에서 정말 그 순간이 좋았다는 게 정말 느껴지는 그 이후에 그 똑같은 니도 커피를 사도 그 맛이 다시는 없었어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좋았던 게 뭐 커피든 어떤 음료든 정말 그 순간 좋아서 다시 마셔봤을 때는 그 순간만큼은 확실히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명 부두르 할머니, 예멘의 여성 커피 농부가 은퇴하기 전 마지막 커피도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예멘 커피는 3대 커피라고 불리는, 클래식하게 3대 커피라고 불리는 커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커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스페셜티를 점점 접하시게 되면 요새는 에티오피아나 콜롬비아나 이런 걸 많이 접하시지만 클래식한 예멘 때로와도 굉장히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부두르 할머니는 그 예메니아 종자가 나왔던 퀴마에서 1등을 했던 그 여자 농부나 이런 여자 농부들을 키워낸 굉장히 유명한 할머니예요. 그래서 예멘은 이슬람이나 여러 가지 여러 종교가 있긴 하지만 이슬람이 메인이어가지고 그 이슬람 국가에서 자란 여자들의 특징은 남자한테 교육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멘 할머니여서 여자 농부를 가르치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칠순이 되고 이제 그 마지막 랏을 이제 제가 산 거거든요. 마지막 은퇴 랏을. 그리고 예멘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예멘 스페셜티를 구매를 하시면 알게 되는 건데 예멘은 이제 원래는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나무를 그래서 칼을 대지 않아요. 쟁기질도 하지 않아요. 손으로 다 파요. 손으로 흙을 다 파요. 그리고 손으로 꺾고질을 다 해요. 나무에 있는 나쁜 이파리라던가 그런 거를 본인 손으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예멘 농부들의 특징이 손이 정말 안 예뻐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체리를 들고 있는 그런 사진을 저희 집에 이제 걸어놨던 이유가 할머니 손을 보면 할머니가 얼마나 정직하게 농사꾼으로 살아왔다는 게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감동이었고, 사실 컵 자체도 너무 좋았고, 그 체리모야라고 하는 리치와 망고 계열이 같이 있는 예멘 열매의 그 맛이 나더라고요. 예멘은 꼭 방문하고 싶은 그런 산지 중에 하나고, 그리고 할머니도 꼭 만나고 싶은 할머니고, 할머니는 이제 사실은 은퇴하지만 딸이 농사를 배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제너레이션을 또 기약할 수 있어서 그 할머니의 마지막 커피를 소개를 하면서 그 이후에 예멘 여성 농부들의 그 활약을 좀 기대해보는 바입니다. 기존의 예멘 커피를 드셨던 되게 초콜릿티하고 굉장히 무거운 바디감만 예상하셨던 분들에게 게이샤 같은 플레이버 같은 그런 커퍼들이 좋아하는 플레이버랑 동시에 애프터에선 예멘 커피가 나와서 그 때루아를 보여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만족하는 컵입니다. 확실히 스페셜티 커피에서도 정말 깊숙이 또 산지도 많이 가시고 그런 분들은 예멘을 방문을 정말 하고 싶다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아무래도 이게 제한이 걸려 있는 나라다 보니까 사실 뭐 저희 그 월간커피 대표님도 예멘을 꿈꾸셨지만 결코 갈 수 없는 지역이었어서 저도 얘기로만 들었거든요. 그 예멘 마운틴 얘기하셨던 요즘에 그 알라벨로 그분도 만났었는데 확실히 흥미로운 나라인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저는 이제 오미란 선생님한테 커피를 배웠거든요. 커핑을 배우면서 오미란 선생님이 예멘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멘 얘기를 해주시는데, 미국에서 그 초대장이랑 그런 걸 써줘가지고 들어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때도 들어가면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방탄차 타고 이제 이동하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예멘 사람들한테 들으면 안에 들어가면 이보다 더 평화로울 수 없다. 그리고 예멘 사람들 되게 착하거든요. 만나보면. 그래서 예멘 농부들 되게 착하고, 그래서 되게 좋은 나라고 되게 기대가 되는 나라고 꼭 가보고 싶고, 그 예멘의 특유의 계단식 논 있잖아요. 그걸 꼭 한번 진짜 실물을 보고 싶고, 물도 어떻게 대체하는지, 물 부족 국가여가지고 그 물을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싶고 그런데. 맞아요. 저도 듣기로는 산지가 일단 고도도 워낙 높기도 하고 물이 부족해서 기본적으로 내추럴에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들었었어요. 이제 올해 황학동에 새로 로스팅 랩을 오픈을 하셨잖아요. 이제 두 번째 매장을 에스프레소 바로 혹시 기획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까도 이제 팀장님들과 잘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에스프레소 바가 이제 서울에 되게 많이 생기면서 그 전까지는 스페셜티 커피에 관심이 많았던 젊은 새로 커피를 드시는 고객들이 에스프레소 바로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에스프레소 바는 좀 저가로 이제 진행을 하시다 보니 커머셜 빈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커머셜 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엔 스페셜티 커피 저변을 되게 확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커머셜 커피도 나쁘지 않다고 즐기시게 되면 이제 스페셜티가 정말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스페셜티 커피로 하는 에스프레소 룸을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픈하자마자 게이샤 블렌드 에스프레소를 투샷을 5,000원에 막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마진을 좀 줄이더라도 좋은 커피에 손님들이 길들여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사실 에스프레소 룸을 오픈을 했습니다. 스페셜티 커피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좋은 커피, 좀 더 좋은 커피, 이런 커피를 찾는 시장이 한국에서 좀 늘어났으면 해가지고 오픈을 했습니다. 카페 소비와 함께 출시하신 인스턴트 커피 ETC 좀 개발 과정이 확실히 순탄치 않았을 것 같아요. 제품 소개랑 그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코로나 시대가 너무 심해지면서 사실 저는 홈카페 쪽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집에서도 커피를 쉽게, 스페셜티 커피를 쉽게, 이런 생각으로 만든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모델은 되게 큰 S로 시작하는 빅 브랜드 있잖아요. 거기에 비아가 정말 최고로 편하고 최고로 매장의 맛을 재현한다. 물론 그게 좋은 맛이냐 나쁜 맛이냐가 있겠지만 재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비아를 모델로 만든 거예요. ETC도 그래서 물에 무조건 잘 풀리게 SD라고 해서 스프레드 앤 드라이 원료를 쓰고, 그리고 이제 원두 자체가 갈려 들어가는 미세 분말이 들어가는 그런 걸로 만들었는데요. 이제 돈이 없잖아요. 가난한 가게에서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신랑의 첫 번째 적금을 털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저희 손님 중에 한국식품연구소 출신이신 연구원님들이 계세요. 그 한식연 연구원님들이
사장님을 위해서 만들어주겠다 해서 거의 공짜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품, 초창기 제품 투자비랑 제품 제작비만 들고 거의 공짜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카페 소비 사장도 결국에 마지막에는 인스턴트 커피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개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시즌2가 나왔어요. 시즌2 만들 때는 또 생두를 사고 생두가 몇 달째 묶여 있어가지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식연 연구원님들이 직접 투자를 해주셨어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투자를 받아서 만들었고, 두 번째 ETC는 조금 더 대중적으로 만들긴 했어요. 그래서 칸델라리아라는 원두가 들어갔고 과테말라가 들어갔고, 첫 번째는 제가 에티오피아를 넣었거든요. 근데 저거도 과테말라가 들어간 좀 더 오렌지계의 산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견과류 노트들이 좀 있는 그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ETC 제품으로 좀 더 손님들이 편안하게 집에서 즐기실 수 있게 커피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스페셜티를 집에서도 즐기실 수 있게. 스페셜티 커피 보급이 많이 됐다라는 거는 저희도 이제 미디어다 보니까 알고 있지만, 제가 확실히 이런 부분을 좀 조사를 해봤을 때는 근데 확실히 입맛에서는 아직도 한국 문화는 그러니까요. 고소한 맛과 단맛, 네, 그럼요.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도 조사를 이제 항상 스페셜티랑 같이 해보면 스페셜티 커피를 검색해도 긍정적인 단어에는 고소한 맛이랑 단맛을 적으시더라고요. 뭔가 이제 같이 이제 얘기하고 만나다 보면 분명히 신맛에 대한 그런 인지도도 많이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가도 네. 막상 이런 홈카페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또 네. 그런 분들이 확실히 많으시고, 네. 홈카페가 성장하면서 사실 제일 이득을 본 게 아무래도 캡슐 커피 네. 쪽이 되다 보니까 막 생각했던 것만큼의 그런 스페셜티 커피의 홈카페 보급이 네. 조금은 부족했던 것도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이 모든 장비를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그리고 그 이과생처럼 그렇게 연구할 수 없잖아요. 여자분들은 라떼를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럼 우유에다가도 바로 풀리는 인스턴트 커피를 개발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만든 건데, 다행히 시즌2를 돈은 없지만 하고 있습니다. 네. 바리스타란 진흙에서 피는 꽃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서 연하라는 뜻의 로투스를 상호로 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대해서 대표님의 생각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바리스타는 사실 되게 중요한 게, 물론 손님을 접객하는 게 마지막 모습이지만 모두 아는 사실인데 설거지와 청소가 더 많아요. 커피를 소개하는 찰나에 빛나는 순간을 위해서 정말 진흙밭에 발을 두고 있다는 표현이 많을 정도로 정말 강도 높은 노동이 많거든요. 손님들은 바리스타가 멋지게 매장에서 커피 내리는 모습만 딱 보시니까 예쁜 위에만 보고 계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심지어 얼마나 힘든 데까지 가고, 거기서 커피를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가져와서 커피를 소개하시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직업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저희 선생님들한테 혼나거든요. 아직도 공부하고 아직도 같이 커핑하고, 그래서 제가 모르겠으면 확실하게 얘기하고, 왜냐면 제가 모르는 거를 애매하게 정보를 전달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잖아요. 단지 제가 오래 했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공부하고 캘리브레이션하고, 산지에 가서도 아직도 커핑하면서도 같이 의견 피드백 계속하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좋은 교육기관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는데 가서 계속 세미나 같은 거 들어보길 권하거든요. 물론 SCA 교육 같은 것도 꾸준히 해야 되지만 계속적으로 강사 여러분을 접하면서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계속 하시기를 권해요. 그런 면에서 월간커피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 추구하는 거는 이제 다양한 경험을 전달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도 전달하지만 대표님이나 또 바리스타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다르니까 그거를 접하면서 또 본인 스스로 성장하는 거를 저희도 되게 희망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격증 교육이랑 확실히 좀 저희도 다르게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시야를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예를 들어 뭐 그라인더 세미나나 이런 것도 시야를 넓히고 데이터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매장에서 써봤던 그라인더나 자기가 매장에서 써봤던 도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구들도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구글링만 해도 알 수 있어요. 구글링만 해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넓은 범위의 시야를 꼭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세미나는 들으시는 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그 그런 자연스럽게 덕권 미디어 센터. 그럼요. 덕컨 미디어 센터 홍보해드립니다. 꼭 들으세요. 현재 계획 중인 새로운 일도 있으신가요? 9월에 큰 이벤트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른들이 같이 껴있으니까 제가 차마 이제 제가
확정만 되면 제일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9월 전에 꼭 네. 로투스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음 주자로 추천하는 바리스타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산에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카페 소비의 홍 사장을 권하고요. 왜냐하면 어제도 갔었거든요, 사실. 네. 카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스페셜티를 하는 가게들이 없고 인테리어는 소박하고 거기에 담긴 뜻은 소박하지 않은 카페 소비의 홍정기 사장을 추천합니다. 가서 또 맛있는 커피 드세요. 이미 와서 맛있는 거 맞으세요? 무슨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집이 맛있는 커피란. 그러면 다음에 이제 추천해 주시면 카페 소비의 홍정기 사장 대표님을 뵈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투스 권현정 대표님의 갓샷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로투스에서 많은 분들이 갓샷을 접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샷을 책임지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제가 와서 커피를 맛보니까 정말 갓샷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감사합니다. 뭔가 신맛에 대한 약간 그런 선입견을 깰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맛이었기 때문에 꼭 로투스에 방문하셔서 갓샷을 한번 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갓샷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컷디터, 좋아요, 그리고 구독, 댓글도 많이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갓샷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최고. 또 다음 영상으로 저희는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